안녕하세요, TJ입니다. 오늘은 어제 컨설팅을 하다가 꽤 인상 깊었던 케이스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스펙만 보면 진짜 나쁘지 않아요. 지방국립대 전자공학과에 학점은 4.24, 교내외 공모전 수상 경력도 있고 커말 자격증도 있고 SK하이닉스 연계 반도체 사업단 교육까지 받았고 학부 연구생 경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스펙 자체는 꽤 탄탄하게 쌓아온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저랑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정도 스펙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위주로 5개 정도만 집중해서 지원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선배들 보면 다 붙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 들었을 때 어때요? 맞는 말 같나요? 아니면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두 가지가 다 느껴졌어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위험하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친구 스펙을 한번 객관적으로 봐볼게요. 지방국립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할 예정이고 학점이 굉장히 높죠. 학점 4.24점. 반도체 관련 직무를 목표로 한다면 학점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공모전 수상 경력은 단순히 스펙 한 줄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뽑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연계 반도체 사업단 교육, 이건 단순 자격증이나 교내 활동과는 다르게 현업과 연결된 교육이라는 점에서 채용 담당자의 눈에 굉장히 띌 수 있겠죠. 학부 연구생 3개월도 짧다면 짧지만 연구 환경을 경험해봤다라는 게 기술직 직무, 엔지니어로서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기업 도전 자격은 충분히 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서류 넣는 게 분수를 모르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 정도 스펙이면 서류에서는 충분히 검토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대기업만 지원하면 된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거든요. 왜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얘기입니다. 제가 채용 담당자로 일했을 때 느꼈던 건데 스펙은 서류 단계에서 통행증 같은 겁니다. 그 통행증이 있어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인적성 검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면접, 가장 중요한 면접이 기다리고 있겠죠. 특히 대기업 면접은 대부분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1차 직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혹은 PT 발표, 토론까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2단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친구, 면접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인적성을 봐본 적은 있을까요? 학부 연구생 면접, 교육 프로그램 지원할 때 간단한 인터뷰 정도. 근데 실전 채용 면접 경험은 아마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실전 면접이 내가 선호하는, 내가 가장 가고 싶은 SK하이닉스 면접이 된다면 어떨까요? 제 경험상 면접은 무조건 처음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질문에 당황하는지,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지, 면접장 분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게 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연습 없이 본 경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 친구의 스펙이 아무리 탄탄해도 첫 번째 면접에서 100% 역량을 발휘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이건 그 친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경험이 없는 거니까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개를 동시에 준비하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5개 정도의 기업만 선정해서 집중하려고요. 이 말, 어떻게 보면 되게 성실한 자기 인식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서 한 가지 함정을 봤습니다. 대기업 5개 정도에 집중한다는 것, 나머지 기회를 아예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 5개가 다 안 된다면 다음 채용 시즌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중견기업 몇 군데를 병행한다고 해서 대기업 준비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중견기업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대기업 자소서도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를 반복해서 정리하다 보면 내 스토리가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견기업 면접을 먼저 경험하고 대기업 면접에 들어가는 것과 한 번도 안 보고 대기업 면접에 들어가는 건 준비 상태가 아예 다릅니다. 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멀티태스킹이 힘들다면 전략적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기소개서 방향이 비슷한 회사끼리 묶어서 준비하면 예를 들면 대기업 2-3개, 중견기업도 2-3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준비하면 생각보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실전 경험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도 쓰고 예상 질문도 만들고 스터디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채용 면접장에 앉아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압박감은 어떤 모의 면접으로도 완벽하게 재현이 되질 않습니다. 면접관이 예상 못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옆에 앉은 지원자가 자기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을 때, 긴장해서 준비한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너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인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K처럼 대기업들은 자체 인적성이 있죠. SKCT, G셋처럼. 이런 시험들은 처음 보면 시간 배분부터 막힐 수밖에 없어요. 문제 유형을 알아도 실제 시험 분위기 속에서 속도를 맞추는 건 연습,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에서 먼저 인적성을 경험하고, 요즘 AI 인적성도 많으니까요. 면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대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같은 스펙이어도 완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견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먼저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엄청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일단 합격한 데가 있다라는 게 대기업 면접에서 엄청난 여유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조급함이 없어지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경험상 조급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긴장감은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한테,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대기업 2-3개, 중견기업 3-4개 정도로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반도체 직군이라고 하면 대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을 거고, 중견기업은 DB하이텍이나 동진세미캠, 원익 IPS, PSK 같은 곳들이 있어요. 부품 소재 장비 쪽 중견기업도 탄탄한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회사마다 처음부터 새로 쓰면 당연히 힘들고 에너지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경험을 직무 중심으로 정리한 어떤 표준 자기소개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회사마다 디테일만 바꾸는 거라서 생각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공모전 수상 경험, 반도체 교육, 학부 연구생, 이러한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직무와 연결해서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중견기업 면접을 탈락해도 괜찮은 연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입사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면서도 거기서 배운 것들을 대기업 면접에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견기업 면접을 보고 나서 이런 질문은 이렇게 답하면 됐겠다라는 게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견기업 합격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입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격 통보 받고 나서 대기업 결과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보면 됩니다. 심지어는 교육과정에 들어갔다가 통보받고 나오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판단은 그 시점에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한 이 친구,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죠. 스펙도 그렇고 준비하는 자세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실전 없이 본 경기에 올인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채용은 스펙이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스펙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를 보여주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대기업을 생각하는 거,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자 수가 1명도 없거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